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화이트 와인에서의 품질 저하 및 그거 관련된 요소를 다룬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아마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만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화이트 와인을 주로 제가 마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좀 관심이 좀 덜했던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화이트 와인에 관련된 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확실히 찾다 보면은 레드 와인을 다룬 논문의 수보다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다룬 논문의 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적기는. 관심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내부 케미컬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산소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흥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보시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미도 없고 그냥 이런 케미컬들이 발견됐다, 그런 그 나열식의 논문이긴 한데,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봐야겠죠. 오늘 들고 온 논문은 2002년도 논문인데, 뭐 산소와 관련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고, 보시면은 일반적인 비교 컨트롤 샘플이 있고, 뭐를 비교했냐면 먼저 O2 농도를 좀 높였어요. 용존산소를 높인 샘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산화황을 첨가를 했는데, 보존제로 많이 쓰이죠, 일반적인 와인에. 이거는 그냥 에스토를 넣은 거라기보다 이건 K2S2O5 요 형태로 해서 넣었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 실험에서 사용한 와인 같은 pH 3인데 산도가 꽤 높죠. 그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pH를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냐면은 그 K2CO3 요걸 넣어가지고 산도를 좀 낮춰가지고 실험했고, 이런 것들을 다 15도, 45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떻게 그런 케미컬들이 반응하는지 아니면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고, 이 실험에서 사용한 와인들은 영하고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고, 남포르투갈의 알젠티주 지방에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우드 컨택을 따로 하지 않은 그런 프레시한 와인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읽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 방법인데요. 이건 논문 전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좀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올팩토메트릭 어널라시스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샘플이 있죠. 샘플 넣으면 이런 긴 캐필러리를 통해서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이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근데 여기 스플릿을 해서 한쪽은 질량 분석, 한쪽은 실제 사람 코로 가져가서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요 케미컬이 발견됐을 때는 뭐 어떤 향. 요 그림에서 예를 들면 초록색이 질량 분석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때는 버터리한 향이 나요. 그럼 얘네 둘이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물질이 가진 향은 버터리아구나, 빨간색은 몰티함이구나, 파란색은 플로리다구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측정해서 뭐 손으로 강도나 세기 같은 거를 좀 입력을 하나 봐요. 말로도 좀 하고. 사실 이런 식의 측정 방법은 전 처음 봤는데, 어쨌든 이 방법 자체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논문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쭉, 여기 시간이죠, 어떤 케미컬들이 발견이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향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두 그래프는 산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케미컬들인데, 보시면은 페닐아세탈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허니라이크한 향을 보여주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15도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대신에 45도로 가면, 특히 오투가 많은 쪽에서 굉장히 크게 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이게 허니라이크한 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밸런스를 해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나쁜 거고, 뭐 아니면 이 향을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좋을 거고, 이렇게 뭐 상대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아래에 보시면 메테오네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은 감자에서 나는 그 대표적으로 와인, 저희가 부쇼네나 이런 와인이 상할 때 나는 그런 대표적인 향들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O2가 높은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발현됐어요. 거의 9배, 9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신에 15도에서는 뭐 어떤 조건이 있어도 크게 2달 정도까지 했는데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산소에 대해서 조금 크게 반응하는 그런 케미컬들인데 요 4개 같은 경우는 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pH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케미컬들이에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은 리날롤 같은 경우는 뭐 라벤더, 블루베리, 시트러스 이런 향수 계열에서 많이 쓰는 건데, 보시면 pH가 4인 샘플에서는 이게 크게 줄어드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긴데 대략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이메틸 같은 경우에는 상한 음식에서 나온 그런 안 좋은 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pH가 높으면은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산소 접촉을 해도 사라지고요. 이런 건 산화 반응에 의해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얘는 TDN이죠. TDN 같은 경우는 약간 등유나 이런 페트롤 향이 나긴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pH가 높으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네, 이건 비티스피레인 비티스피레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pH 4에서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pH 4에서 굉장히 그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pH 3에서 크니까 산도가 낮아야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pH가 낮으면 페트롤 향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이런 것들, 이 페트롤 향 같은 경우는 뭐 에이지드 리슬링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잘 뭐 특징적으로 나오죠. 리슬링 같은 경우는 특정 리슬링을 맛보게 되면은 약간 페트롤 향이 나는데, 요거와 관련된 그런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pH가 높으면 좋죠. 요것도. 근데 요런 꽃 과실, 뭐 블루베리 이건 높은 게 그 안 좋죠. 작아지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이트 와인을 마실 때 어떤 향이 산화가 돼서 발현된다 이런 걸 기대하는 것보다 사왔을 때 그대로인 거를 좀 원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최대한 pH가 높은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다 함정이 있죠. 대부분 온도가 낮은 게 그냥 뭐 최고예요, 최고. 네, 온도가 낮으면은 모든 향은 뭐 발현이 안 돼요. 이게 뭐 깡패죠. 네, 그냥 온도가 낮추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이치들 상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쭉 살펴봤지만 화이트 와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거나 뭐 산소를 접촉하게 되면은 뭐 와인의 대표적인 이치 그런 거죠. 감자향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할 수 있어서 안 좋고, pH는 당연히 낮을수록 등유향 요건 이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향들도 물론 좀 발현이 되긴 하지만 pH가 낮을수록 등유향들이 크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이트 와인을 샀을 때 대부분 그냥 그대로인 것을 원하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숙성되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마시는데, 화이트 와인은 최대한 빨리 소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온도는 최대한 낮게 보관하는 게 좋겠죠. 요 위에 데이터 한번 보면은 화이트 와인은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최대한 접촉을 덜하고, 그리고 만약에 뜯으면 최대한 빨리 마시게 낮은 온도에서 마셔버리면서 소비하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